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새소통입니다. 오늘은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자신의 감상을 얘기할 때 어떤 순서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이건 학생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면 책에 대한 감상과 소개를 할 때, 소개하고 감상을 할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책을 읽으실 때 먼저 이렇게 포스트잇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메모를 할 수 있는 연필도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샤프보다는 책을 읽으면서 메모를 할 땐 책에 메모를 하기도 하고 또 포스트잇이나 다른 노트를 만들어서 메모를 하기도 하는데 연필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 포스트잇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장면, 인상적인 장면에는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붙인 부분을 위주로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럼 먼저 책에 대해서 제목과 표지에 대한 첫인상 이야기로 시작을 해도 괜찮아요. 이따 요 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이라는 요 책을 가지고 한번 실전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제목과 표지에 대한 첫인상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이 책을 읽기 전에 표지와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읽고 난 후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책의 종류에 따라서 이야기 전체, 이 책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이야기책, 문학책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 이야기를 이루는 구조가 인물, 사건, 배경이죠. 그래서 이야기책 같은 경우에는 인물, 사건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어떤 주인공이 있는데 이런 일을 겪어서 그리고 이렇게 되었다. 왜 우리 소설 사건 전개 과정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소설은 그 순으로 가급적이면 줄거리는 간단하게, 왜냐하면 줄거리를 사람들이 듣다가 나중에는 지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 갈등이 전개되는 상황, 즉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한다고 하고 이야기책 같은 경우에는 줄거리를 먼저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 지식이나 정보를 주는 책은 책 차례를 활용하세요. 그래서 이 책은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에요 라고 내용을 언급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특히 책을 읽으면서 보통 우리 내용에만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 책의 문장 수준이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문학책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이 길어서 읽는데 긴 호흡이 필요했다 라든지 묘사가 굉장히 좋았다 라든지, 그 다음 비문학책 같은 경우에는 서술하는 방식이 예를 많이 들어서 좋았다 라고 문장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에는 특히 이런 소설 같은 경우에, 이야기책 같은 경우에 사파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파 그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시면 책을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읽고 감상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제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문학 정보도서 같은 경우에는 그 비문학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림이나 사진이나 도표, 그래프 같은 것들을 적절히 언급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는 작가에 대한 언급도 해주시면 좋아요. 이 책을 쓴 작가가 앞에 보통 앞날개 작가에 대한 소개가 있죠. 그래서 앞날개
꼼꼼히 보시고 그 다음 뒤쪽에 작가 소개가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작가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책을 굉장히 골고루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앞에서 얘기한 1번부터 5번까지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이 책이 나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아요. 사실 책이라는 게 이 책 자체가 중요하기보단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사람들하고 나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책으로 한번 실전 연습을 해볼게요. 이 책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1번에서 5번까지의 내용들 있죠. 1번에서 5번까지의 내용은 만약에 처음 발표를 하신다면 이 1번에서 5번을 적절하게 다 언급하셔도 돼요. 만약에 발표하시는 순서가 맨 처음이라면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이미 줄거리를 말했거나 또 다른 내가 말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면 그 중에서 몇 개만 골라서 말씀하셔도 돼요. 이미 앞에서 나온 내용인데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같은 그 말이라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본 부분을 내가 캐치해서 얘기한다면 또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실전 연습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첫째, 제목과 표지에 대한 첫인상과 읽은 후에 바뀐 생각을 말씀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먼저 이 책은 표지를 봤더니 처음에는 동화책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 이 표지가 굉장히 몽환적이고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읽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읽고 나니 이 책은 인생을 살아본,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해본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이 제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소설의 구성 단계, 5단계, 그 진행 단계를 순서대로 해서 줄거리를 말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럼 주인공은 여기에 나오는 이 토끼 인형이에요. 바로 에드워드 툴레인. 에드워드가 원래 주인과 헤어져서 사랑을 몰랐던 이 토끼 인형. 에드워드가 주인과 헤어져서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결국 다시 주인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해도 사실은 충분해요. 왜냐하면 이 책을 독서 모임에선 이미 다 읽어왔으니까요. 대신에 그 줄거리에 대해서는 자기만의 압축 능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문장 수준과 표현 정도에 대해서 말을 하시고, 그리고 인상적인 문장을 이렇게 미리 포스트잇을 붙여놨다가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자, 문장이 짧고 간결하지만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었어요. 문장은 매우 쉽지만 여러 번 곱씹어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장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188쪽에 이제 에드워드가 수많은 그 일을 겪고 나서 그 인형을 파는 가게에 와서 앉아 있는데 다른 인형들과 나누는 대화 부분이 있어요. 188쪽에. 자,
누가 날 데리러 오든 난 신경 안 써. 이랬더니 나이 많은 인형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는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없어. 기대를 가져야지. 희망을 가져야 하고. 다음에는 누가 널 사랑하고 네가 누구를 사랑하게 될지 궁금해야지. 저는 이 문장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기를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붙여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책은 그림이 굉장히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뿜어내는 책이에요.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그림을 골랐다면 이렇게 이 에드워드가 아주 가난한 남매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남매가 이 에드워드를 굉장히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줘요. 결국 여동생은 병에 걸려서 죽고 이 오빠가 이 에드워드를 데리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이 에드워드가 망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 오빠가 이제 브라이스라는 남자아이였는데요. 이 에드워드를 고쳐주는 대가로 이 에드워드를 이 인형 수선점 주인에게 결국 넘기게 돼요. 즉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 에드워드가 다시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드워드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사랑이란 그 대상을 살게 해주는 것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고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살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걸 이 어린 꼬마를 통해, 이 어린 소년 브라이스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작가에 대한 소개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작가는 이제 그림책 작가, 글은 케이트 디카밀로, 그 다음에 그림은 베그램 이바툴린이라는 작가분이 이제 그리셨는데요. 특히 이 케이트 디카밀로 같은 경우에는 그 내 친구 윈딕시라는 소설로 뉴베리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따뜻하고 또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는 작가분이세요. 그래서 이 책 역시 굉장히 그 인생이란 무엇이고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또 이 작가분, 그림 작가분은 러시아 분이신데 이 러시아 분이시라서 그런가 이 책 전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의 사파를 그려주셨어요. 이렇게 작가에 대한 자기만의 또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에게 주는 의미. 이 책을 읽고 처음에는 아이를 위한 동화책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결국 이 책을 읽고서 사실 이 책은 그 별그대, 별에서 온 그대라는 예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읽었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유명해진 책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그냥 유명세겠지. 유명한 드라마에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에 많이 읽었겠지 하고 그때는 사실 보기가 싫었어요. 유명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책이라면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이 책 자체를 보고 나니까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내가 베풀고 또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두고두고 굉장히 쉽고 간결하지만 두고두고 곱씹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애처로운 느낌도 많이 드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사랑, 주변 사람보다 다시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한 책입니다. 이렇게 이 책이 나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를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이 순서는 몇 가지는 빠뜨려도 되고요, 빼도 되고요. 하지만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책이 나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 그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이게 어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독서 감상문을 쓸 때도 어떻게 보면 이 단계를 거쳐서 하면 되지만 또 학생들한테는 이 단계를 모두 다 적용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줄거리는 가급적이면 그 사실에 해당되는 내용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그걸 바탕으로 한 나만의 생각과 느낌, 나만의 시각이 드러나는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말씀하시면 좋은 독서 감상이 되고 또 이걸 글로 옮기면 좋은 독서 감상문이 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우리 책을 읽고 난 후의 소감, 감상을 말하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